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자, 미증시가 좀 반등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먹어가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좀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장 막판에 조금 이제 하락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상한가 박히고 하는 종목 섹터를 좀 이제 돌려보면 거의 다 대부분 다 수소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테마군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테마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살짝 왜곡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아직은 이제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하방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일단 신용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17조가 넘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탁금은 예탁금 추이는 카카오 게임즈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이게 60조가 넘어갔었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50조 중후반 때에 있는데,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탁금 규모랑 비교해보면 신용이 이제 부담은 아닌 구간인데, 이 예탁금이 얼마나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또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센티가 안 좋아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신용 부분은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진행될 만큼의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는 센티를 굉장히 안 좋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하락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악재 요인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겠죠. 대선이 이제 11월부터 이제 본격화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노이즈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지금 보면 슬슬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또 한국과 북한, 인도와 중국, 이렇게 분쟁 부분들이 여기 아시아권에 좀 이제 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불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조정이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2월 달에 양도세 이슈가 있죠. 양도세를 이제 기존에 이제 15억에서 작년에 이제 10억으로 줄였고요. 이제는 3억으로 요번에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진짜 연기가 된다든가 뭔가 어떤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연말에는 거의 폭락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스탠스가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발을 빼려는 자금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불거지면서 시장은 조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스탠스고, 이제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잡을 때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고 어느 정도 버블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스탠스는 한 17% 정도 이제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7%에서 한 22% 정도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현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오늘 1%씩 현금을 늘려서, 원래 기존에 25%에서 어제 1% 오늘 1% 늘려서 27%까지 이제 현금을 현금 대응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9월 16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이제 하나솔루션 우선주,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거의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706% 수익인증, 수익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니콜라가 지금 사기설에 휘말렸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니콜라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하나그룹의 이게 악재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가 맞겠죠. 근데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자 706%, 매도 평균가가 9600원, 어저께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하나솔루션은 706%, 2차 절반 매도. 자,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706% 수익입니다. 복리계좌에서 2차 절반 매도 하였습니다. 다시 매수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적정 밸류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코멘트를 정리를 해볼게요. 복리계좌 운영 시스템에 관한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카페에도 이제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죠. 이 관한 영상들을 한 번씩들 다시 보시고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효율을 이제 회원분들 수익 인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을 스스로 하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일 수 있겠구나. 장기적으로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좌 수익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삼님하고 내새끼는 금수저님 보면 2020년 6월달에 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자 진스님만 그 다음 이제 인증이 나오고 산삼님하고 내새끼는 금수저님은 이제 다 팔아 먹었는지 어쨌는지 인증이 안 들어와서 만약에 복리계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 운영을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그 축적되는 자산들이 나중에는 복리를 입혀주는 포지션들을 분명히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죠. 버블을 챙겨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을 리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딩이라는 건 항상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버블 포지션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더 갈까요?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이제 회원분들도 막 물어보시고 유튜브에도 덧글로도 막 달아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더 갈지 만약에 덜 갈지 뭐 빠질지 오를지를 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내일 뭐 다음 주에 그렇게 빠질지 오질지를 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내가 다 가지는데 시간은 1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변동성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을 하고 기업을 우리가 보유를 했는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건 운이 작용해서 그런 뭐 이제 테마가 붙는다든가 운이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업 가치가 반영이 받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밍은 잡아낼 수가 없는데 언젠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을 잡아가야지. 자, 움직일 시점이 언제다 라는 걸 꼭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다 사기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다라 그러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알 수 있다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돈은 조만간 다 내게 돼요. 그 변동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꼭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착시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건 착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시예요. 착시에 빠진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번을 예측을 해서 무슨 뭐 5번, 6번, 7번 이게 확률이 조금 높게는 맞춰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확률적인 부분에서의 접근 방식이고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의 연동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보다 오버해서 올라가면 가치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 가치보다 한참 밑에 있으면 결국은 적정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반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어디까지 갈 거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500%의 목표 수익률이 있는데 뭐 1000% 올라갈 수도 있고 2000% 올라갈 수도 있고 10,000%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우리가 계획해서 챙겨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챙겨가는 정확한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게 이제 복리계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금을 빼두고 이제 버블을 챙겨가는 포지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을 챙겨가는 포지션.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내 자산을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짜리 화폐가 있는데 누가 10,000원에 사준다 그러면 1,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00원에 사준다 그러면 팔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버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광기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상현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현상을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죠. 이상현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잘못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시장 폭락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본계좌보다 복리계좌의 하락폭이 크겠죠. 왜 그럴까요? 자, 복리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100% 구간이 가면 수익을 덜어놓고 그리고 옮겨두는 계좌예요. 그러면 이미 100%가 올라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올라오는 동안에 팔고 싶어 하는 대기 매물들이 계속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하락 흐름을 받게 되면 확대될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게 결국 물고 있다라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포지션을 주는 거지 이게 사실 매도할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가 30% 빠졌다, 50% 빠졌다, 70% 빠졌다 그래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그런 판단들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리계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키워서 상승 변동성을 크게 키워서 상승을 많이 해 있는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구간에는 하락폭이 분계자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고 이런 변동성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장기적인 수익률은 분계자보다 복리계좌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을 크게 했다라는 거는 그 이제 기업의 미래 업황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치가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가는 말들이 계속 더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고 경험으로 습득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운영을 해보셔야 되고요. 시장이 강세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수익이 쌓여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겠죠. 복리계좌가 가는 것들이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 해갖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언론에 마케팅이 되고 뭐하고 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상승 탄력이 더 커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리 개념이 입혀져서 100%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50%만 올라가면 이게 100%가 돼요. 그리고 300% 올라가 있는 데서는 이게 뭐 30%만 올라가면 이게 또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수익률이 더 조금 필요한 거죠. 상승 파동이 더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밑에서 살았던 포지션에서는 그게 확대되고 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죠.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물론 꺼질 때는 이제 처참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변동성들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주식 투자를 이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되니까 복리계좌 운영 시스템으로 가는 영상은 한 번씩들 다시 돌려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하나솔루션은 얼마나 버블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치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니콜라 지급분 가치를 지금 반영하는 게 합리적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적정 가치는 한 3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블이 어느 정도 입혀졌냐를 보면 자, 18% 정도의 버블이 입혀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위치가 43,600원. 이 영상을 만들 때, 이 자료를 만들 때 구간이 43,600원이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한 18% 정도 이제 하방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적정 가치라는 것 중에는 이건 이제 제가 2년 후 실적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올해 걸로 보면 이 버블의 정도는 더 크겠죠. 보통 주가는 이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한 30% 40% 정도 버블이 껴있다라고 봐도 합리적인 거예요. 자, 현재 시총이 이제 6조 9천억 정도 되는데 니콜라 지분 가치가 지금 2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니콜라에다 투자한 게 한 12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장을 하니까 이게 한 2조니 3조니 이제 니콜라라는 그룹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분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은 지분 가치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 시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콜라는 지금 뭐예요? 숫자가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지금 뭐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없고 뭐 기술이 있다 그러는데 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기니 어쩌니 하면서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테슬라도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니콜라는 이제 테슬라보다도 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의 기술력 같은 부분들은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검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수소에 대한 기술을 쌓아온 회사예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쪽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현대하고 도요타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니콜라라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도 수소차 만들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콜라라는 회사가 우리가 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망했다. 자, 하나솔루션에 이게 만약에 니콜라가 망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겠죠. 니콜라가 예를 들어서 뭐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뭐 가능성들이 열리고 무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 뭐 요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하나솔루션은 바로 점하한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하한가에다가 하락을 한두 방 더 맞게 돼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주가가 뭐 한 70% 빠져갖고 뭐 2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편입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니콜라가 망해도 어차피 회사에서 하나솔루션에서 니콜라에다 투자한 돈은 1,500억 밖에 아니에요. 자, 회사 자산이 몇 조 단위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6조 9천억인데 이 1,500억이 예를 들어서 몇 조씩 날려버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악재 요인들이 나와서 주가가 진짜 크게 급락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의 본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지금 보면 그린 뉴딜이니 뭐 테마로 엮여있는 그런 쪽에 보면 태양광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죠. 글로벌 거의 탑 수준입니다. 하나 큐셀인가 어딘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이제 진짜 지분 가치죠. 이게 얼마인지 그거는 이제 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니콜라의 지분 가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2조가 아니고 20조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0조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니콜라가 망하든지 망하지 않던지 하나솔루션에는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니콜라라는 회사가 만약에 진짜로 테슬라처럼 돼버린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은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500억 집어넣어갖고 이게 만약에 니콜라가 뭐 진짜 10배 20배 상승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20조 30조 될 수 있는 거니까 회사 지분 가치보다, 회사 전체 가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온다 그러면 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니콜라가 만약에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뭐 하면서 뭔가 뭐 주제를 맞는다든가 안 좋은 스탠스가 계속 잡혀서 폭락이 나오고 뭐 하면서 거기서 연동돼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급락이 나와서 뭐 2만원이 깨지는 구간이 온다. 우리는 이제 밸류만 보자고요. 지금 35,000원에 플러스 알파가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2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신규 편입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는 거죠. 업사이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보여주고, 태양광 쪽에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보여주고 하고 하면 기업 가치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치를 딱 잡아놓고 가치를 기준해서 니콜라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5,000원에서 자 업사이드 폭 알파를 주면은 그러니까 4만원 5만원까지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포지션은 취하기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다만 2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되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한 3만원 밑에서부터 포지션을 취해도 되겠죠. 하방은 뭐 25,000원, 15,000원까지 열어놓고 3만원부터 채워가도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와 우리가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니콜라라는 기업과 하나솔루션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사실 뭐 니콜라라는 기업이 사라지면 하나솔루션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나? 1,500억이라 그러면 이건 사실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니콜라라는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상장 폐지가 돼. 그랬다고 뭐 주가가 마이너스 70% 80% 빠진다 그러면 이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솔루션 우선주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릴 때 하나솔루션하고 솔루션 우선주하고 둘 다 담아두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에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하나 우선주도 있었고요. 그때 보면 2만원 밑에 있는데 얘는 하나솔루션 우는 하나솔루션이 2만원일 때 하나솔루션 우는 만원이었어요. 이거는 만원이 아니고 한 13,000원? 뭐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식이에요. 이 우선주하고 하나솔루션하고 다른 주식이 아닙니다. 같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 괴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한 개만 산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우만 사는 거예요. 두 개 다 산다 그러면 솔루션도 사는 거고. 왜냐? 주가가 어떤 게 먼저 움직일지 모르는 거니까. 주가의 파동은 어느 게 먼저 움직일지 모르는 거니까 요 기업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2만원이고 13,000원이면 가격 매력이 높으니까 한 개만 사면 얘만 사는 거고 두 개 다 사도 되는 거죠. 둘 다 밸류 매력이 있는 포지션이라 그러면. 자, 그 구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이제 한 1,400% 올라왔어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고점을 연결해놓고 보면 99,000원까지 튀어 올랐다가 뭐 76,000원은 오늘 또 하락이 좀 나왔으니까 요런 포지션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거는 버블이 얼마나 껴있어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거잖아요. 하나솔루션 한 18% 정도라 그러면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지금 뭐 하락이 뭐 한 60% 이상 뭐 봐줘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죠. 60%에서 한 70%까지 하방 변동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진스님 보시면 자 700%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상승은 어때요? 1400% 수익이 찍혔죠. 제가 회원분들한테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면 여기에 30%에서 자 50% 정도만 챙기면 잘 챙겨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까요? 보통 이제 증시 경원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무릎과 어깨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파동이 끝나고 나중에 파동이 다 끝난 게 확인이 되는 시점에나 무릎과 어깨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닥과 고점도 알 수 없듯이. 그러면 이제 저렴한 구간에 사놓고 대충 고평가다 그래갖고 나눠 팔고 하다 보면 대충 수익률이 찍히는 부분들이 요 정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한 1000% 생기면 한 300%에서 500% 챙겨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성이 한 2000% 찍히면 대충 뭐 한 500%에서 1000% 챙겨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계산이 된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자, 파동이 1400% 나오면 대충 요 정도 수익 포지션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변동성이 나오면 자, 수익률은 한 30%에서 50% 정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니콜라라는 기업은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 니콜라 지분을 팔았다,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가치를 반영하는 게 맞아요. 자본가치, 자산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밸류가 잡혀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하는데 계산이 됩니다. 숫자가 이제 산수가 돼요. 근데 이제 가치가 잡혀있지 않은 기업은 산수가 되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라는 게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니콜라라는 기업이 이제 막 핫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하니까 뭐 수천억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미국에 이제 니콜라라는 기업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슈를 따라다니는 포지션이죠. 변동성을 따라다니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자금들은 결국은 다 날아가는 자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슈를 따라다니는 자금은 이슈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다 없어질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 보세요. 진스님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남들 막 다 들러붙을 때, 예? 그런 자리에 매도 포지션 보면 비싸게 사준 거죠. 누군가 이거 진스님 거를 9만원에 사준 거잖아요. 진스님은 이거 만몇천원에, 만몇천원에 들고 있던 포지션인데, 9만원에 누군가 사줬으니까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진스님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슈가 붙었을 때 이런 고점 놀이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적정한 가치 수준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거지, 99%는 그게 이해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99%가 뭐예요? 투기성 자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돈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도박판이 아닌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버블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또 공포에 도박 심리가 작용해서 회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정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포지션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가능한 거고 앞으로 계속 가능하겠죠. 이런 심리는 절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100이면 그 시장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10%,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 20%가 그 나머지 자산을 다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알려준다 그래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업사이드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수소산업 진출 가능할 수 있죠. 니콜라라는 기업이 자리만 잡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부각을 해서 또 이제 현대차라든가 어디랑 또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솔루션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장의 장기적 성장, 이거는 뭐 거의 담보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부터 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세계 인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당연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죠. 자, 방위비 증가 요인. 이제 하나라는 그룹이 원래 좀 이제 방위 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 포트폴리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 뭐라 그래야 돼? 뭐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방위 부분에서. 그래서 자체 국방을 계속 확장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방위 기업들도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사이드 요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요인을 보면 악재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확실하게 지금 보면 단기 버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싸지 않다라는 거죠.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는 많이 밀릴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2년추 추정치를 지금 대입을 해도 지금 18%가 버블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올해 수준의 가치를 반영을 하면 당연히 버블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폭은 한 마이너스 30%에서 한 마이너스 40% 정도 빠지는 게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만약에 주가가 빠져준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제 좋은 편입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니콜라 사기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단 공매도 세력에서 리포트를 쓴 겁니다. 공매도를 때려놓고 리포트를 쓴 거예요. 이게 미국은 어떻게 합법적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주가 조작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보면 공매도 이빨 때려놓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막 이빨 때려놓고 안 좋은 리포트 막 내가지고 글로벌 자금 빼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주가 조작인데, 그런 게 좀 이제
합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스크 요인이, 이제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싫어하니까 니콜라가 진짜 사기를 쳤고 안 쳤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이미 노이즈 요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일단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최근에는 빠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볼 때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적정가치 기준, 적정가치라는 걸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산출식을 통해서 가치 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 구간에 2분의 1 구간에 도달하면 이제 뭐 분할 매도 보고, 넘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또 분할 매도 보고, 이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매수 포지션은 뭐예요? 분명하게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보여진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스탠스가 잡히면 이제 숫자로 보여진다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기업의 이제 미래 성장 요인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제 매수 포지션을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이라는 게 이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 요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포지션을 내 생각에 맞춰서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맞춰서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뇌동매매라는 거죠.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뇌동매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심리는 자연스럽게 대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팔게 되고, 언론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사게 되고. 왜? 자,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이슈들을 보세요. 제가 이제 기준을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이 안 나가는 거지. 자, 이 대중 심리에 연동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미래 진짜 좋아질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싸게 살라는 포지션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담고 보자 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매수를 절제하고, 매도를 절제하고, 매수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매도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으면 100%가 갔건 200%가 갔건 300%가 갔건 8, 90%도 참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갈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한 번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심리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거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또 손실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구간에서 손실을 내게끔 만드는 게 이제 뇌동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 이슈, 이제 니콜라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니콜라 사기설. 자, 니콜라 사기설. 서학개미 울상.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서학개미라 그러나봐요. 이제 뭐 동학개미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고, 미국 주식을 사면 서학개미다. 참 이름도 잘죠. 아무튼 그래서 니콜라 사기설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조사에 착수가 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뭐 나오겠죠. 이게 사기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요게 있단 말이에요. GM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2조를 투자를 했어요, 니콜라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인트는 뭐냐,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GM이 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자, 리포트 주체는 공매도 세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GM이라는 회사가 조사가 미흡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사기 기업에 GM이 2조를 투자를 했다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긍정적인 요인인 거죠. 무언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GM에서 투자했을 게 아니냐는 거죠. 과연 리포트 주체보다 기업 분석이 부족했을까? GM이? 라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뻥카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사기설 리포트.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왜? 지금 이제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우리가 현대차고 도요타 같은 데는 뭐 10년이고 20년 전부터 수소 산업에, 이제 수소 기술에 투자를 한 거를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 기업인들도 다 알아. 근데 니콜라라는 회사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뭐 했던 부분들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슈가 또 됐던 게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 80%를 절약할 수 뭐라 그래야 돼?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발표한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이건 이제 뻥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냄새는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지금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GM이 니콜라에다 소송을 걸면서 뭐 2주 투자했던 거를 반환 소송을 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기설 쪽으로 이제 굳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70%가 아니고 90%도 빠질 수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이 공매도 세력의 이런 찌라시들이 과거에 우리가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뭐 400불인가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에 400불인가에서 뭐 200불까지 폭락을 했을 때 50%인가 400불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 마이너스 50%인가 마이너스 70%인가 빠졌던 구간이 있죠, 테슬라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2000불이 넘어까지 날아갔으니까. 자, 요런 포지션이 똑같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에서 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면서 공매도가 때려 죽였다가 지금 공매도들이 다 사망했죠. 공매도 세력이 싹 다 사망을 했죠. 테슬라가 막 10배 이상 튀면서 이 중에 거의 한 30%에서 50%는 공매도 세력이 끌어올려준 겁니다. 이 주가의 30%에서 50%는 공매도가 거의 뭐 미국에 있는 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몇 개는 파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슬라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개 회사가 망하면서 아무튼간 이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입혀졌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콜라라는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니콜라라는 기업을 산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계속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이제 고점 딱 연결해놓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빠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GM의 뭐 반환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무슨 뭐 이런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뭐 별게 안 나온다. 뭐 요런 게 있으면 어때요? 요런 데서 배팅 해볼만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전자산을 박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있으면 10만원만 사는 거예요. 10만원만 사보는 거야. 그래야 이게 터지면 100만원. 안 터지면 10만원 까먹는 거잖아요. 리턴이 이렇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기적인 요인이라 그래도 배팅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여기다 몰빵 때려버리면 잘못되면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위험한 포지션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니콜라라는 이슈로 만약에 많이 빠져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주가 변동성은 지금 버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이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적정 가치라는 걸 산출하는 부분에서는 정답이라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요. 이제 뭐 생각하고 분석하는 주체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정답이다라고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맞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거가 올라 그러면 최소 70% 빠져야 되는 거예요. 2만원 밑으로 빠져야 되니까. 하나솔루션도 2만원 밑으로 빠져야 되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마이너스 50% 이상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70%에서 한 80% 빠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만약 빠져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회사 망했다는 소리 들릴 거란 말이에요. 뭐 니콜라 때문에 뭐 손실이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나올 거라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은 얼마예요? 1500억이야 1500억이나 1200억이야 그쵸? 이거 손실 처리해봐야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의 업사이드, 장기적인 업사이드에는 이게 잡혀있죠. 그런 악재가 나서 만약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90% 빠졌다고 해서 못 살 이유가 뭐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콜라가 망하는 거하고 하나솔루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니콜라가 만약에 대박이 나버리면 하나솔루션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포지션을 취할 때 니콜라라는 주식을 살 거예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주식을 살 거예요? 자, 이것도 성향 차이인 거죠. 내가 투기 성향이 강하다. 그렇다 그러면 니콜라 같은데 배팅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니콜라 같은 기업 폭락 나오고 뭐하고 하면 이런 거 이제 100개 사놓으면 그 중에 한 5개만 성공하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갬블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존 같은 거를 이제 바닥에 잡아갖고 막 수십만 프로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니콜라를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니콜라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니콜라에 투자를 한 사람들, 자, 하나솔루션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놓고 투자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주가가 빠질 거다, 안 좋은 스탠스를 이야기하고 하면 막 싫어요 엄청 달리고 덧글로 이 나쁜 새끼야 뭐 별놈의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과거 신라젠 때부터 그랬어요. 신라젠 제가 10만원 15만원대 이거 만원 갈 수도 있다 했다가 죽일 놈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거 막 70%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갖고 있는 사람,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은 이 나쁜 새끼 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다고.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안 된 얘기냐고.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자본을 운영한 거면 손실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난다 그러면 본인 책임인 거지. 이게 뭐 내가 빠지라 그런다고 빠지고 올라가라 그런다고 올라가고 그러냐고.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합리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회원분들도 이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우라는 기업이, 하나솔루션 우라는 종목이 걔네들 막 올라간 거 봐요. 걔 뭐야, 삼성중공 뭐 신풍제약 우선주 막 이거 올라간 거 봐. 여기에서 뭐 100% 200% 더 가지 말란 법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이고 하락이고 이 변동성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변동성에 따라다니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